네, 방금 소개받은 데일 카네기 양원선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점심 식사 시간 이후가 강의하는 강사에게나 또 이렇게 참석하시는 교육생들에게 제일 어려운 시간입니다. 왜 그렇죠? 네, 그분이 오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눈은 뜨고 계시지만 영혼은 이미 그분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최대한 그분이 근접할 수 없도록 좀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제가 이제 올해 가기 전에 이렇게 멋진 분들하고 좀 마지막 추억을 만들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기분이 좋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이제 그 이후에 항상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마스크를 쓰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좀 외모 관리에 소홀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올 때 마스크를 벗고 하게 될 거라는 정보가 있었더라면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이 자리에 왔을 텐데 하는 아직 좀 질서가 잡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만나 뵙게 됐다라는 게 조금 아쉽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사실상 질서가 어떤지는 확인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보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으시죠? 네. 몇 분 대답 안 하셨는데 그분들 위주로 좀 재밌게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2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2022년에 바라는 거 있으세요? 새해 소망. 네, 아주 정상적인 분위기예요. 강사가 질문을 했을 때 누구도 손을 들지 않고 대답을 하지 않는 이 분위기. 별 스트레스가 없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강의를 할 때 강사에게는 강사료 안에 굉장히 중요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지적의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대답을 안 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지적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지적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2022년 나는 이걸 바란다. 동료애가 없으시네요. 누군가 지적을 당해도 내일은 아니다라는 이런 자세. 그럼 한 번만 우리 선생님. 네. 2022년 뭘 바라세요? 건강. 지금도 충분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얼마큼 더? 네, 알겠습니다. 비웃음이 약간 들리는데 일단 건강. 그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족의 건강. 네, 약간 뭐 내용은 같지만 범위는 넓어지고 있어요. 네, 가족까지 나왔고 또 우리 선생님은 코로나 종식. 네, 코로나 종식이 되면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네. 마스크 벗으면 자신 있으세요? 네.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시는데, 보통 그렇게 약간 좀 자신감이 들어가 있는 어깨에 힘이 들어간 그런 자세로 앉아 계시는 거 맞죠? 이 교육에 대한 어떤 불만이 담겨 있는 자세는 아닌 거죠? 네, 제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 네. 모두의 건강. 이 모두라고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아니면 이 지구촌 전부 다. 네, 그나마 우리 모두의 건강을 빌어준 선생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건강, 코로나 종식,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은 주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비트코인, 언제 오르는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향하는 것, 그것은 바로 뭐다?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대한민국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바란다. 라고 대답을 가장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행복이 과연 어떨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지도자이지만 동시에 또 직장인들이시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일에 대한 만족감. 나 진짜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 라는 두 번째, 직장에서의 즐거움. 직장에 가면 나의 중요감, 나의 존재, 그 가치가 느껴진다라는 이 세 가지의 요소.
있는데 100점 만점에 나는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은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점 만점에 나는 몇 점? 네, 각자 생각하신 것 같으니까 내가 직장인들의 평균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좀 평균보다는 낮은 것 같은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행복 평균이 55점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감이나 즐거움보다는 조금 더 높게 점수를 줬습니다. 그렇죠? 어떤 거 같으세요? 나는 좀 평균 이상이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관절이 불편해서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여기서 손을 들었다가 너 요즘 직장생활 편하구나 이런 얘기 들을까 좀 두려움이 있으신 건가요? 그럼 다 점수가 낮은 거예요? 55점보다? 우리 선생님 손 드셨습니다. 네, 높아요? 66이요? 네. 일에 대한 만족감이 그렇게 낮으세요? 네. 네, 본인의 겸손함을 지금 여기에서 드러내시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55점이라고 하면 어때요? 생각보다 높은가요? 낮은가요? 비슷한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더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남았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55점인 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점수를 더 올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명이 시작된 이래 가장 오랫동안 사람들이 연구조사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인간의 행복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각계 그 학문별로 굉장히 열심히 연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연구조사된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게 뭐였을까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요소. 제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을 제일 먼저 일단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느냐 또는 건강 말씀하셨으니까 건강 생각하실 텐데 좀 뜻밖의 그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선배와 함께 있을 때는 자신감도 올라가고 내가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는데 또 어떤 선배와 함께 있을 때는 정말 그 기분이 안 좋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더 하기 싫고 뭐 다른 조직으로 옮기고 싶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지도자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우리 지도자님들 덕분에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님은 나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행복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오늘 이 강의의 주제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그러면 나의 스트레스는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아니면 관계없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을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주변 분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더불어 나는 어떻게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될 수 있을까? 좀 알려드린다라면 먼저 이 연구조사를 보면 직장인들의 정신건강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냐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라고 했을 때 제가 잠깐 오전에 그 스트레스 관련된 이야기 나누신 걸 들어보니까 역시나 다 비슷해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그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인간들의 행복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조사와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인간관계가 우리 행복,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할 때, 도대체 어떤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일까? 한번 나는 이런 사람이랑 있을 때 행복하다.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우리 잠깐 마스크를 내렸던 우리 선생님 마스크 내린 김에 네, 네. 아니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손을 가르쳤는데 딱 이렇게 가리켰는데 뭔가 기분이 나빠. 네. 그리고 좀 움찔해. 그러면 그게 내가 맞아요. 그러니까 저요라고 묻지 마시고 그냥 그때는 과감히 네,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네네네. 아니 선생님,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기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대답하시고 스트레스 푸시죠. 네. 네네. 누구랑 있을 때. 그렇죠. 선생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분이 말을 아끼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진지해서 그렇지, 신중하셔서 그렇지, 입을 여시면 일단 정답을 맞추시는 분이에요. 예. 나를 믿어주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 행복하다. 맞는 말이죠. 예.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 한 분만 더 웃었지만 또 당해보시면 저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느낌이 왔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느낌을 잘 받으셨어요? 생각보다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데. 이게 눈빛이 네, 느껴지신 거죠. 좋습니다. 네, 즐겁게 해주는 사람. 지금 저 어때요? 즐겁게 해주고 있나요? 즐거우신 거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일단 일을 하면서 즐거워야 우리 몸에서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나오고 또 도파민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오고 뭐 하여튼 어디서 들어보기는 했지만 좋다는 건 다 나와요. 그래서 즐겁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답을 찾고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주시기 바라는데, 제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안 드리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까지 읽으세요. 거기는 읽지 마시고 그 위에까지 두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정조시대의 유명한 문예가였던 저함 유한준 선생님이 하신 얘기예요. 근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유홍준 교수가 인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홍준 교수가 어떻게 인용을 했냐면 이런 거예요. 내 책을 읽으면 그곳에 가고 싶어질 거다. 그런데 네가 그곳에 가더라도 그곳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아름다움일 뿐이지 그 어떤 감동도 메시지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가서 그곳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여기에서부터 뭔가 감동은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할 때 행복한가 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절대 가치로 보는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나는 왜 여기서 지도자를 하고 있지? 쟤는 더 큰 물에서 놀고 있는데. 아니 나는 왜 만나는 애들마다 이렇게 실력이 부족한 거야? 아니 왜 내가 키우는 애 중에는 내 스타가 안 나오는 거야? 늘 자신을 무언가와 비교하거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를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은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좀 촉촉하고 끈적이는 눈빛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네,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촉촉한 눈빛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주세요.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질문 한번.
네, 혹시 자신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많아 보였다. 내 파트너, 내 짝꿍. 네, 이런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내 짝꿍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 네. 여기서 또 동료애를 발휘하시는 거예요? 네. 이 사람과 내가 특별히, 여기! 선생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앞으로. 앞으로. 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P급 교육을 받고 있는 임관식입니다. 네. 인사를 하셔야죠. 안녕하십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아니, 본인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제 장애가 좀 있어가지고요. 어떤 장애요? 지적 장애가 있어서. 지적 장애. 네. 아니, 지적 장애와 자신을 사랑하는 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적 장애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저를 좀 사랑할 수 있게 열심히 네. 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적질을 해주셔가지고. 아니, 저는 사실 진짜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벗기면 저도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여지는 건 너무 멋있거든. 이 외모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네, 죄죠, 죄. 네. 선생님, 여기서 공약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선서. 네, 오른손을 딱 들어주시고요. 저는 앞으로 네, 제 자신을 누구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인 좀 한번 안아봐 줄까요? 네, 이분 평소 습관이나 버릇이 나오네요. 네, 바로 안으니까 네, 쓰다듬는 것까지. 우리 선생님에게 앞으로 나와주셨으니까 감사하다고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네, 앞으로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실 수 있도록 선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짝꿍에게 짝꿍아 고마워. 짝꿍 덕분에 받았잖아요. 이거 같이 봅시다. 네, 좋습니다. 빨리 들어오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스트레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나 자신을 좀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나는 지도자로서 나와 함께하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밉지 얘네가?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좀 더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네,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좋은 지도자란 정말 실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진짜 사회적으로 어떤 인지도가 있는 것, 그리고 이 아이의 어떤 금수저가 되어줄 수 있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바심을 내고 내가 미우면 상대도 미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지금 이제 뭐 그 코로나니까 서로 손가락을 걸고 이런 스킨십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윙크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약속 한번 해주세요. 윙크. 네, 다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나의 어떤 스트렝스, 강점으로 만든다라는 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 태도에서부터 만들어진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하냐? 스트레스를 스트렝스로 만들어가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행복한 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가 있어요. 이게 뭘까? 가장이라는 게 붙었죠. 가장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어느 분이세요? 손을 들고 딱 이렇게 맞춰주셔야 되는데. 네,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는 노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그렇게 나오면 일단 뭐라도 하나 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네. 그래도 우리 그 지도자분들이 다 소확행이네.
소소하게 확실한 행복을 챙기시는 우리 마찬가지로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P급 교육생 최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 볼 때는 연배가 좀 있어 보였는데 나오시니까 예, 생각보다 굉장히 젊으시네. 네? 안경을 벗고 나오셨죠? 네, 안경 벗으시니까 훨씬 젊어 보이시고 활기차 보이신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좋아하는 분 만나실 때는 꼭 안경 벗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 선생님. 네.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 3가지. 저를 사랑하는 네. 저만 너무 보지 마시고 네. 이분들도 좀 봐주세요. 네. 작품은 같이 감상해야지. 우선 일이 있어서 사랑하고요. 네네. 요즘 또 건강해서 네. 사랑하고요. 그리고 가족이 있어서 사랑합니다. 너무 부럽다고. 나도 다 가진 거지만 그래도 부럽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내가 이 사랑을 좀 누구에게 더 많이 전달하고 싶으세요? 제가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그거는 뭐 아무에게도 전달하지 않겠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대답인데 구체적인 사람 한 사람. 가족입니다. 가족? 네, 네.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 사랑한다고 한번 없을 때 연습 한번 해보시죠. 네, 사랑합니다. 왜 그분의 이름은 밝히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면 안 된다. 혹시 딴 분 아니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앉아서 우리가 사실 매 순간이 스트레스야. 내가 대답을 할까 말까. 이 고민하는 순간도 사실 나에게는 스트레스예요. 내가 여기서 용기를 내서, 뭐 앞에 나가서 한마디 하고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책 한 권 받으면 참 좋은 건데, 왜 대답을 이렇게 자신감 있게 딱 손들고 하지 못할까? 이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스트레스 도전하셔서 한번 꼭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말을. 근데 이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 네. 스트레스를 피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피했다고. 언제? 오래전에요? 생각은 안 나시는 거예요, 지금 저분이. 네, 일단 손을 들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겠습니다. 더 깊게 물어보진 않을게요. 혹시 앞에 나오고 싶어서 손 드신 거예요? 그건 아니시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다? 거의 대부분 다 스트레스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피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미친 황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트레스는 미친 황소와 같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 보시면 남자가 근육질의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채식주의자야. 이 남자는 소고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보세요. 위기에 처한 여자를 구하고 있어. 약자를 구하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미친 황소가 막 달려들 때 이 사람이 야 이러지 마. 나는 소고기 한 번도 먹은 적 없고 태어나서 더군다나 나는 지금 누군가를 구해주고 있잖아. 나는 인생을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진짜 올바른 사람이란 말이야. 나는 해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래 넌 소고기 안 먹었고 인생을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너는 해치지 않을게. 이럴까요 미친 황소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소고기를 먹었냐 안 먹었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언제든 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만 이런 스트레스가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잘못 관리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오는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잘 대처하지 않으면 잘못 관리하게 되면 뭐다? 이제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우울증에 걸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몇 퍼센트? 네, 마음속으로 지금 다 대답하셨죠? 한 25%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5명 이상이 우울증. 그러니까 어떤 치료가 필요한 이 우울증에 걸린다라는 거죠. 우리 옆에,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일단 25% 이상이 앉아 있어요. 아닌 척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넌 아니지? 네, 걱정스러운 말투로 넌 아니지?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떤 것 같은지, 이 25%인 것 같은지, 아니면, 네. 아니, 우리 선생님, 여기는 짝이 없는데 그쪽만 보면 어떡해. 여기도 관리 좀 해주세요. 중간에 앉으셨는데. 예, 아이, 정말. 네, 다 물어보셨어요? 다 아닌 것 같으세요? 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 25%의 우울증 환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했길래 우울증이 됐냐는 거죠. 이게 중요하겠죠. 한번 볼게요. 스트레스나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잘 대처하지 못하면 우울증이 되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이 세 가지 마음 습관이 결국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피. 이건 뭐예요? 오늘 시합 성적이 안 나왔어요. 시합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아유, 성적도 안 나오고 술이나 마셔야겠다. 술 마시러 가거나 아니면 오늘 기분이 안 좋은데 술 한 잔 해야 되겠다. 그냥 잠이나 자야 되겠다. 집에서 하루 종일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사모님이나 아니면 여성분들은 쇼핑이나 해야 되겠다. 단 거나 먹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회피라고 보시면 돼요. 회피. 그 문제에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건 약간 마취제 같은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쇼핑을 하고 술을 마시는 순간은 잊은 것 같지만 거기서 깨어나면 뭐다? 더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취하는 동안은 모르지만 마취에서 깨면 엄청 아프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마음의 병을 더 키우는 습관이다. 두 번째, 비활동성. 이건 뭔가요? 골치 아픈 일 있으면 일단 집에 들어넣어서 계속 하루 종일 텔레비를 보거나 방 안에 들어가서 나 말 시키지 마, 나 건드리지 마, 나 혼자 놔둬 하면서 본인을 방 안에 가두거나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고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 이게 이제 비활동성이 되겠죠. 이랬을 때에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나쁜 세포들이 지세상을 만난 것처럼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암을 유발하는 성분들, 그런 성분들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 순간에 뭔가 활동을 할 때보다 150배 이상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몸이 편안하게 쉬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게 아니라 암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몸을 움직이는 게 필요하겠죠. 마지막 반추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왜 시합에 졌지? 그 아이는 왜 거기서 그 드리블을 제대로 잘 못한 거지? 왜 내가 작전 타임 때 그 얘기를 빼먹은 거지? 계속 뭔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 그리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멈추지 않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결국은, 근데 그게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런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저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번에는 옆에 계신 분하고 얘기하니까 좀 지루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뒤에 계시는 분, 우리 뒤로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뒤에 계신 분이랑 나는 어떤 것 같은지, 혹시 이런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지, 아니면 어떤 것 같은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겠어요? 아니, 왜 우리 선생님 저분이 많이 불편하게 해요? 뒤를 도시니까? 좀 우리 반갑게 좀 딱 스트레스가 확 와요?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회피하시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혹시 나에게 어떤 마음의 습관이 있는 것 같은지,
네, 앞을 봐주시고요. 이러한 지식,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어떤 마음의 습관을 거쳐서 우울증이 되는지 이 지식을 알고 있는 건 나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 지도자분들은 이제 리더시잖아요. 리더는 뭐다? 항상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해야 돼. 그러니까 나와 같은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선수들은 사실 어떤 그 축구와 관련된 기술이 부족해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력이 잘 안 느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태도 때문에, 이 정신 상태 때문에, 또는 상황 때문에 이게 실력이 잘 안 늘거나 아니면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도자분들이 관찰력 있게 그 선수들을 잘 봐주시고, 얘가 지금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지혜롭게 다가가셔서 그 스트레스가 우울증이 되지 않도록, 또는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고 같이 해결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사람은 말할 자격을 갖췄을 때 상대에게 영향력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실제로 본인은 스트레스 받으면 가서 들어 누워 계시는데, 선수한테 그 스트레스 받았을 때 들어 누워 있다고, 비활동성 그 모습을 보인다고 가셔서 말씀하시면 그 말에 힘이 실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선수한테 뭔가 메시지를 줄 때에는 내가 먼저 실천을 해봐야 돼. 그리고 그 본을 보인 다음에 이야기를 하셔야 그 말이 먹힌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선수들에게 조언이나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줬는데 걔네들이 그걸 긍정적으로 잘 수용하지 못한다라면 먼저 본인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말하는 메시지와 일치되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닌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항상 상대로부터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답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이제 4가지 사자성어를 알려드리면, 첫 번째, 우문 현답. 들어보셨죠?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을 한다라는 사자성어인데, 우리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장에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나 프로축구연맹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외부에 잘 나가는 선수들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고 또 우문우답.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답이 있다. 그래서 이 사자성어를 잘 기억해 주시고 이것들을 현장에서 좀 잘 발휘해 보신다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매 순간에 스트레스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3가지 중요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를 알면 사실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겪을 때마다 조금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보내실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시험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합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내 투잡으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내 생각처럼 잘 안 돼서 계속 이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거나,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좀 스트레스가 오죠, 그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트레스는 공식이 있어요. 이 빨간색 S가 스트레스라고 한다라면 S 곱하기 A라는 거예요. S가 뭘까? 스트레스의 공식 첫 번째 S는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서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이에요. 그리고 A는 뭘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스트레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자세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코로나가 왔어요. 무관중이야. 그래서 선수들이 에너지가 없어. 시합을 잘하고 싶은 열정이 없는 거예요. 경기가 재미가 없어. 이거는 지금 뭐죠? 스트레서예요. 스트레서.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요인.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무관중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좀 더 잘해볼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분은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선수들과 같이 푸념하고 불평불만하는 또 이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요인, 그러니까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어떤 자세나 생각으로 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지금 이 여자 담배를 피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왜 담배를 피고 있을까? 이 담배를 핀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왜 담배를 피고 있을까? 그 이유가 중요하죠. 살이 많이 쪄서, 네네. 살을 빼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담배로 살을 빼고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이게 신문에 실제로 난 기사인데, 근처 공사장 소음이, 이분은 지금 살이 찐 게 아니라 임신한 거예요. 태아의 건강에 문제가 될까 걱정된다며 담배를 피우고 있는 멜리사 윌리엄스 씨. 이게 뭐죠? 근처 공사장 소음은 스트레서예요.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처하는 이분의 자세는 뭐죠? 스트레스를 더 강화시키는, 건강을 해치는 이 자세라는 거예요. 이런 분 굉장히 많죠. 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처 공사장 소음이 우리 와이프 지금 임신 중인데 태교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막 구청 찾아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신경질 내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반대로 근처 공사장 소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우리 와이프로부터 차단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긍정적 고민을, 해결 방법을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혹시 나도 나의 그 스트레스 요인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상황, 요인, 자극, 여기에다가 모든 책임을 두고 있어요. 본인은 1도 변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스트레스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코로나 종식시킬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정말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힘든 일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내 생각, 태도가 스트레스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전에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정말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지, 아니면 그 스트레스 요인을 대하는 나의 자세, 생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성적이 좋지 않다, 이건 스트레스 요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내 마음 조절이 어렵다라는 나의 자세나 생각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했는지, 아니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정신 상태가 내가 생각한 것만큼 강인하지가 못한지, 어떻게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해야 할 시간에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는지 하면서 계속 그 스트레스 요인에다가 문제를 두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CEO,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이분은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사람처럼 지금 부자 2위예요. 빌 게이츠 다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말 죽고 싶을 때가 많다.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내 사업을 잘 지금까지 이끌어 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해결과 수용이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힘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힘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따라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 힘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인가? 내 힘으로 변화할 수 없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 힘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인가?
예스라면 그건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변화할 수 없는 것인가? 예스라고 했다면 그건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바꾸려고, 네, 그리고 그게 바뀌지 않는다고 아무리 아우성 쳐봤자 되질 않아. 결국은 해결과 수용, 이 두 가지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아이들의 태도, 그러니까 선수들의 어떤 정신 상태, 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예. 내가 관찰해 보니까 얘는 조금만 더 인정을 해주고 어떤 그 자신감을 좀 심어주면 될 것 같아. 그 해결할 수 있는 거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얘를 오랜 시간 겪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얘를 변화시키려고 해봤지만 안 됐어. 그럼 과감히 수용하셔야 돼요. 아, 이 아이는 내가 변화시키기 어렵겠구나. 왜? 내가 1대1로 그 선수만 케어하기 위해서 연봉을 받고 있는 거라면 그냥 거기 죽자사자 매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지도자님은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케어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고 거기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럼 나머지 선수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하고 좋은 그 인정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선수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내리고 거기에 맞게 행동해라.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내가 원하지 않는데 반복해야 할 때. 네, 이게 뭐죠? 저는 저희 엄마한테 엄마 원하지 않는데 반복하는 게 인생에 뭐가 있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더니 저희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네 아빠랑 사는 거라고. 네, 제가 어떤 좀 그러니까 질문의 시기가 좀 안 좋았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뭔가를 반복한다는 거 딱 두 가지 상황밖에 없어요. 일과 인간관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도자가 되고 싶었다. 정말 좋아서 이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쩌다 보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결혼했는데 결혼해 보니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뭐 별뾰족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자신도 없어. 그럼 또 계속 같이 이제 지내야 된다라는 것이 일과 인간관계. 이게 이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반복해야 하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게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일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건 우리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예요. 내가 일을 하면서 어떤 스트레스를 딱 강렬히 받았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우리 뇌가 우리한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라 라고 그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다시 한번 지도자 일을 왜 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도자 일을 왜 하십니까?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도자 일을 왜 하십니까? 네, 지도자 일을 왜 하십니까? 우리 한 분만 한번 들어볼까요? 지도자 일을 왜 하시는지? 손 한번 드시고. 우리 격렬하게 지금 끄덕임을 보여주시는. 제 눈에 띄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죠?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선생님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네, 지도자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호구지책이 1번입니다. 호구지책. 네. 뭘 믿고 저렇게 솔직하냐고 한번 의심의 눈소리로 좀 바라봐 주세요. 뭘 믿고 그렇게 솔직하세요. 네. 호구지책으로다가.
또 두 번째는 뭐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사랑하는 일이라 어. 행복감을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세요 이 일을? 왜? 어릴 적부터 여태까지 계속 해왔던 일이고 이게 네. 꿈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내가 의미 있게 좀 그 느낀 가치가 뭐예요? 교육을 통해서 지도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좋은 네.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 네. 작은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퍼포먼스를 보이면 열받고 짜증나세요? 그렇지는 않고 네. 재교육이 필요하구나. 나부터. 이래서 내가 있는 거지라고 또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제 스스로가 또 네. 반성을 하게 되는 기회도 됩니다. 네, 그 반성을 통해서 또 예. 반복적인 성장을 우리 또 선생님께서도 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네, 직업은 못 속인다고 말을 어떻게 잘하냐고.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 제가 교육 끝나고 책 선물로 드릴게요. 네.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사실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아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이러다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풀지도 못하고, 네, 다음번에 한 번 더 만날 약속을 하고 헤어져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런 거예요. 나는 어떤 지도자로 기억에 남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다라면 내가 힘든 순간에도 좀 돌아볼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지도자로 기억에 남고 싶은가?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나와 시간을 보내고 혹시 뭐 다른 구단으로 가든 아니면 이 일을 그만두든 나와 헤어졌을 때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난 뒤에 나를 떠올렸을 때 어떤 지도자로 기억해 주기를 바라냐는 거예요. 힘든 순간에 소리 없이 다가와 나를 다독여 주던 지도자인 건지 아니면 힘들 때 더 힘들게 만들었던 지도자로 기억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 강인한 이 정신력을 갖게 해준 지도자로 기억이 되고 싶은 건지 내가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얘 때문에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이렇게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돼? 계속 순간순간 우리가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에 그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딱 한 가지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건 바로 이 질문이에요. 그 말 아시죠?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어요. 양완선, 내 이름을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가? 그 질문에 맞게 자신의 인생을 사셔야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을 해줍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영원히 기억에 남아요. 특히 이렇게 정말 누군가의 성장에 그리고 누군가의 꿈을 이루는데 보람된 일을 하시는 우리 지도자분들은 정말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자신의 이 지도자 생활을 하신다라면 저는 그 어떤 스트레스도 긍정적으로 잘 해결해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너무 많이 이렇게 준비한 내용을 다 전달하지 못해서 계속 할까요? 네네. 아니 진짜 너무 말이라도 우리 선생님은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죠? 네, 우리 선생님 진짜 복 받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우리 지도자님의 그 이름은 평생 내 강의를 더 자신감 있게 즐겁게 하게 만들어준 사람으로 제가 기억하고 진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서보원 지도자님. 네. 근데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죠? 네. 유명하신 분인가요? 그런가요? 네. 한번 인터넷에 쳐봐도 돼요? 제가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있는 건 아니죠, 혹시? 네네. 그래서 진짜 제가 서보원 지도자님은 항상 제 일에 더 큰 자신감을 주신 분으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계신 분 진짜
내 이름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선수들에게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병아 시인의 천적이라는 시로 이 강의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천적이라는 시는 이런 거예요. 결국 나의 천적은 나였던 것이다. 우리의 스트레스는 모두 내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정말 선수들과 멋진 인생 앞으로 펼쳐나가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